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주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2020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어번더스를 상징하는 8과 엔젤, 천사를 상징하는 4가 만난 8월 4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 그래서 특별한 책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파워가 엄청난 책입니다. 책을 펴자마자 돈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정말이고요. 제가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는 그런 마인드 파워가 생겼습니다. 더 플러스 조성희 지음 다산 북스 출판사입니다. 와, 이 책 정말 잠재의식 속에 머니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한강물이 말라도 당신의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마무시하죠. 인생이 끝도 없이 나를 실험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즐기러 왔잖아요. 저 다이아 크리스탈도 책주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우주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불끈불끈하고 즐기는 사람 중에 대왕이잖아요. 제가 병원 다니고 쉬기도 하고 놀러 다니고 제주도 부산 어디든지 다 갑니다. 우리 코코치님 조우석 코코치님께서 매일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전 그런 에너지를 가졌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글쎄 밖에 나와서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다 신으로 보입니다. 저희 남편이 앞으로 지나가니까 신이 가는구나. 그리고 호수공원에 산책하러 갔는데 다 신들이 나와서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이 책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 감사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 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자, 우리 우주님들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관통하는 나 자신 레인보우 다이아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주님들 반짝반짝 빛나세요. 네. 심플하지만 강력한 마인드의 비밀. 마인드 컨트롤이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마인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생각을 이미지화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인드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가 마인드에 대한 다른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마인드의 이미지는 미국 텍사스의 서먼 플린트 박사가 1934년에 개발했는데 그가 병원을 옮겨간 지역에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였다고 해요. 그가 보통의 의사들과 달랐던 점은 환자들의 증상만 보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통해 치료했다는 점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는 사람들이 마인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틱 퍼슨이라고 불리는 그래픽을 개발했습니다. 나의 스승인 밥 프록터가 마인드를 설명할 때 언제나 사용하는 심플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그래픽입니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를 마인드라고 부르고 두 개로 나뉘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그 아래는 작은 동그라미가 신체가 있습니다. 마인드를 이미지로 살펴보면 그 마인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위쪽 반원은 의식이고 아래쪽 반원은 잠재의식을 나타내는데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 아래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곳, 우리의 습관과 편견, 믿음 체계가 존재하는 곳인데 의식과 달리 잠재의식에서는 생각을 선택할 수 없고 들어오는 생각들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든 비판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의식이 선장이면 잠재의식은 선원입니다. 선장이 난 부자다 하고 넣어주면 선원이 Yes sir, 난 부자다 라고 받아들이고 선장이 난 뭘 해도 못한다 라고 넣어주면 선원이 Yes sir, 난 뭘 해도 못해 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무엇이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례가 마인드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데,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 마인드 파워 교육이 자신을 살렸다라면서 불쑥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한다 합니다. 마파영, 마인드 파워로 영어 먹어버리기 또한 마인드 파워와 영어 학습을 접목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오만 잡다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요, 내 감정은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바뀐다 합니다. 결국 내면의 마음 상태가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는데,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넘어선 확신,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아는 상태가 바로 신념입니다. 잠재의식은 신념에 반응하기 때문에 신념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했고 그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신념에 이르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대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기대 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무형의 씨앗이었던 작은 아이디어에 에너지가 더해져요.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와 친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단계로 이동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기회들을 더 보게 되고 목표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죠. 그게 굳어지면 확신을 가지게 되고, 즉 신념의 상태가 됩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거듭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엔 그 사람의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당연히 부자가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순간에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일이 잘 풀릴 것임을 고요하게 확신합니다. 애쓰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요한 확신이 다시 그에게 풍요를 안겨다 줍니다. 어느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 사람을 불렀는데 그가 수리비로 $200를 청구했습니다. 집주인이 어디가 고장입니까? 하고 묻자 수리공이 볼트 하나가 부러졌어요. 겨우 볼트 하나에 $200라니 너무 비싸지 않소? 했더니 그 수리공이 나는 볼트 값으로 5센트를 청구했는데 나머지 $199 95센트는 어디가 고장인지 발견하는데 든 비용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보일러 수리공 이상으로 육체 모든 기관의 나쁜 곳을 찾아내고 고치는 방법과 수단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잠재의식이라는 최고의 숙련공을 데리고 있으니 최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숙련된 수리공이라도 일하는 도중에 집주인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받거나 잔소리를 듣는다면 작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죠. 잠재의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결국 원만하게 끝나리라는 것을 미리 느끼면 됩니다. 잠재의식에 완전히 맡겨주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소망이 달성된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고 태평하게 가지시면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조성희님은 친구들이 굉장히 다 큰 집에 살았다 합니다. 친구들 집에 다녀오면 축 처지고 우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릴 때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남이 가진 것에 질투를 느낀다 합니다. 잠재의식이 질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이 가진 부를 질투하는 건 자신의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고, 그러면 잠재의식 역시 부를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해야 상대도 나를 좋아하듯 내가 돈을 좋아해야 돈도 나를 좋아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준다 해요. 예전에 한국에 딱
한 대 있던 차를 몰고 다닌 적이 있는데 부촌과 부촌이 아닌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여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다 합니다. 강남 부촌에서 10억짜리 벤츠를 타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 차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차라며 엔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엔진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을 하시며 좋은 차라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상대방 차가 막무가내로 따라붙으며 운전을 방해했어요.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않고 내 차 앞으로 불쑥 끼어드는 운전자가 많아 곤혹스러웠다 합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때 질투심이 올라오려고 하면 이제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당신의 부에 축복을 보냅니다. 당신의 부에 축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행운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축복과 행운이 온다 합니다. 불행과 분노, 좌절,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고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을 망치게 되고 성취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이 감정은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삶을 파괴한다 합니다. 당신이 건설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겠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야 그것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촌과 그 땅에 축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 축복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나쁜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행복한 부자로 가는 심플하지만 확실한 17법칙.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적으세요. 단순하게 나는 무엇을 사고 싶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꾸준히 이어갈 그 명목, 돈과 어떤 물질들, 이것을 삶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매달 어떤 항목들에 돈을 쓰고 싶은지 다음 페이지에 목록 왼쪽에 적어보고 이를테면 집세, 자동차, 옷, 생활용품, 교육, 휴가, 여가생활, 보험, 저축, 식비 이런 것들을 적어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현재의 형편에 맞는 용도를 적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에 이르러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때의 목록을 적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래된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오랫동안 꿈꿔온 드림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차종은 무엇이고 색상은 어떠하고 몇 대나 가지고 있는가? 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는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밥 프록터는 언제나 말합니다. 목표는 충분히 높아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만들기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게 하는 그 목표,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한 삶일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라. 상상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아인슈타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상을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온몸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과 몸을 편안히 한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상상하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상상도 자주 하다 보면 근육이부터 더욱 풍부해집니다. 나는 더러운 얘기만 들어도 즉각적으로 상상이 되어 냄새까지 느낄 정도라 더러운 얘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상상 근육은 확실히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쓴 액수를 보세요.
그 액수를 벌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마음속 스크린에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면서 원하는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진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중에서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 아름다운 꽃과 풀,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감사합니다.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될 사람이다. 월러스 워틀스. 나에게 힘을 주는 어메이징 선언문을 만들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메이징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말을 몸이 건조하게 무한 반복하는 게 아니고 반복함으로써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지금 벌어진 일처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제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는 하나의 자기 암시 효과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1000번 씨부리기. 마인드스쿨의 마인드 파워 코치이기도 한 유현우 코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언인 씨부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1000번 씨부리기라는 말에 열광했다 합니다. 바라는 것을 매일 1000번씩 입으로 소리내는 것입니다. 그 문장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 류코치는 일본 기업에 취직하셨는데 시크릿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류코치님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한국에 IMF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을 수도 없이 거기 비자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에 일본에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나카 선생님이신데요. TBS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고 한국 유학생 중에 유일하게 채용 공고를 자주 확인하러 오는 유코치를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자주 술과 밥을 사주었다 해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대요. 한국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가능하면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어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나카 선생님이 일본에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방법을 알고 있다. 나를 믿고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나? 저 같아도 네, 당장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바라는 것을 매일 그 1000번씩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네. 그 문장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1000번 씨부리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도 탄탄한 제작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동료들과 아주 친밀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월급을 받으면 용돈을 부모님께 보내드리며 여가 생활까지 즐기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도쿄 생활이 너무 재미있다. 처음에는 오글거리기도 하고 포기할 뻔했던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심이 올라오니까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판단의 소리가 올라오고 전혀 맞지 않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걸 고생하면서 외우는 게 말도 안 되게 여겨졌다 합니다. 하지만 4, 5일을 이렇게 했더니 신기하게 입에 들러붙고 입에서 술술 나오고 감정도 동화되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이거 재미있네?
정말 가능할 것 같은데? 라면서 상상 속에서 저절로 떠올랐다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 최고의 인기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모 기업 자회사 니온TV에 들어가 요미우리 자이언츠 중계 스태프로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최초였다 합니다. 최고죠. 함께 수학한 동기 17명 중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이분 하나였습니다. 1000번 시부리기 할 때는 단지 외우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표가 잠재의 의식에 동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주입해 그것이 완전한 신념 상태가 되도록 하고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완전히 믿어버리는 확신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되풀이 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되풀이하며 생기는 마음의 변화에 잠재의식은 완전히 반응하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짐에 감사함이 올라오고 그 시점이 되면 감사합니다 라며 울컥 눈물이 나는데 이때가 가장 높은 진동의 상태입니다. 나는 이를 잠재의식이 기적을 이루는 마음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하루 1000번씩 적어도 100일 동안은 단 한순간도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백만장자 멘토들은 이 반복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밥 플록터는 자기개발 분야에서 성경책만큼 팔린 책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 그것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책이 조각조각 나 손에 들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합니다. 그렇게 걸레가 되도록 책을 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목표와 함께 잠들고 목표와 함께 일어나고 목표와 함께 먹고 마시며 목표와 함께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스며들고 어느 날 현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하라. 미국의 대표적인 카운슬러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저서 7권이 동시에 오르기도 했던 작가 잭 캔필드는 기업 강연과 세미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코치했는데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행동이란 점을 발견했습니다. 승자들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에 다가가게 해주는 행동들을 시작해야 한다.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고 바로 들이대고 저질러야 한다. 행동 없는 상상은 망상이다. 매일 조금씩 찍은 점이 결국 걸작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여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99도씨와 100도씨 간 마지막 1도씨의 차이. 조금 불을 붙이다 마는 것과 한 톨 남지 않도록 모두 태우며 하루를 보내는 것의 차이. 그런 노력은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할 때는 나의 온 마음을 기꺼이 100%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신이 감동하여 돕는 사람은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김연아도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오죠.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에 가슴속에서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면 안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99%를 망친 것이고 100%라야 달성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는 결과에 100% 헌신하는 사람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라는 태도를 가지고 될 때까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매일 기꺼이 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예외 없는 규칙을 고수합니다.
돈이 편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부자들의 마음이 편안한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돈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돈이 저절로 그들을 찾아듭니다. 돈과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고 만져보고 소통해야 합니다. 내 지갑에 2,000원 있을 때와 200만 원 있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풍요로운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돈들이 보이니 돈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그 돈을 꺼내 세어보고 그것과 편해지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많이 가지고 다닐수록 당신은 돈이 더욱 편안해질 것이고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돈이 풍족해지는 규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거나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 내가 내보낸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 잘 쓰인다면 돈은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돈이 나갈 때도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돈과 인사하는 연습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활짝 웃으며 안녕, 어서 와, 와줘서 고마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돈이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갈 때는 잘 다녀와, 경험 많이 하고 친구 많이 데려와, 잘 갔다 와, 많은 경험하고 돌아와, 너를 사랑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자, 지금부터 비움의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마음 비우기,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로 여기고 꺼리는데 용서란 단순히 말을 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감정이나 생각을 지우고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말합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NO! 가난한 정보를 거부하라. 아무 음악이나 아무 영화나 아무 책이나 보는 건 마치 몸짱을 꿈꾸며 눈에 보이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들에 무감각하면 슬픈 날 술 마시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울다가 집에 와서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왜 슬픈지도 모른 채 울면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게 된다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좋고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나에게 적극적인 정보만을 의식적으로 넣어줍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아도 잠재의식은 다 기억하고 저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행복한 부자로 가는데 우리가 플러스의 의식을 잘 선택해서 넣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저축하는 습관이 곧 자제력이다.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된 5%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까지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부자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저축하는 습관, 이것은 자제력을 뜻합니다. 밥 프록터 역시 최종적인 경제적 자유를 위해 경제적 자유 통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번 돈 가운데 10%는 저축하고 이 돈으로 투자해서 돈이 돈을 만들게 해야 합니다. 돈에서 자동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뱄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던 때부터 저축을 습관화했습니다. 벤저민 프랑클린은 저축하는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잘 보여준 표본이신데
초를 만드는 가난한 집안의 15째 아들로 태어나 10살 때부터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에 자신의 노력만으로 정치, 발명, 외교, 철학, 예술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검약이란 수입을 얼마나 현명하게 쓸까 하는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시간과 열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 가난한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될 것이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취급하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상 당연한 이치입니다.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감정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내가 풍요에만 집중하면 돈에 대해 더욱 순수하고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욱 풍요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풍요롭다. 돈은 좋은 것이지. 나는 행복한 부자다. 자제력의 가장 큰 위력은 자기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삶에서 의지를 꺾고 타협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표와 조화되는 긍정적인 플러스 생각을 연습하는 선택을 할 때 성공에 성큼 다가가게 됩니다. 자, 우리 우주님들, 우리 조성희님의 더 플러스 이 책 정말 강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줄을 쳤고 그리고 낭독을 하면서 잠재의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님들께 전합니다. 우리 우주님들에게 풍요로운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하나에 77조 세포 하나하나의 풍요로움이 인식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 모두